트럼프 방중 대표단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머스크, 팀 쿡, 레리 핑크, 보잉 CEO까지 농산물 팔고 비행기 팔고 투자 유치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명단에 없던 이름이 하나 막판에 추가됐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입니다. 이 사람이 끼어든 순간 이 회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콩 팔고 비행기 파는 자리가 아니라 반도체 수출 규제가 테이블 위에 올라가는 자리가 된 겁니다. 이게 왜 내 계좌 이야기냐? 삼성전자 시총 비중 25%, SK하이닉스 19%. 둘을 합치면 코스피 시가총액의 거의 절반이에요. 베이징에서 두 사람이 악수하는 방식에 따라 내 계좌 절반의 방향이 갈린다는 뜻입니다. 코스피가 올해 77% 올랐으니까 뉴스도 다 좋게 해석하고 있어요. 회담 잘 되겠지? 외국인 다시 들어오겠지? 근데 외국인은 최근 4거래일 동안 23조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4거래일 기준 역대 최대예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 젠슨 환기 왜 막판에 에어포스원에 탔는지. 둘째,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내밀 청구서의 정체. 셋째, 회담 끝나고 내가 바로 확인해야 할 숫자 4개. 특히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역사와 경제의 해결사 시작합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트럼프가 왜 8년 만에 베이징에 가는지부터 봐야 돼요.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건지 압박하러 가는 건지. 이 구도를 먼저 알아야 젠슨 황의 합류가 왜 심상치 않은지 보입니다. 트럼프가 마지막으로 베이징을 방문한 건 2017년 11월이에요. 무려 8년 6개월 전. 그때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미국이 관세를 들고 중국을 몰아붙이는 쪽이었거든요.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가가 뛰었어요. 유가가 뛰니까 미국 물가가 올라갔고 물가가 오르니까 트럼프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어요. 시간이 없는 사람은 트럼프입니다. 전쟁을 시작한 쪽이 오히려 시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란 전쟁을 끝내려면 중국이 필요해요. 중국은 이란산 원유 최대 수입국이에요. 이란에 대한 영향력이 미국보다 중국이 더 크다는 뜻이죠. 트럼프 입장에서 시진핑의 중재 없이는 종전 자체가 어렵습니다. 뉴욕대 천젠 교수가 이번 회담을 이렇게 진단했어요. 트럼프의 카드가 예전보다 크게 줄었다. 이번 회담은 오히려 시진핑이 더 강해진 모습으로 비칠 가능성이 높다. 8년 전 베이징에서 웃던 쪽이 바뀐 겁니다. 트럼프 본인은 뭐라고 했을까요? 출발 전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위대한 일들이 양국 모두에게 일어날 것이다. 근데 같은 입으로 대만 무기 판매에 대해선 시진핑은 우리가 안 팔았으면 할 것이다. 그 논의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신감과 양보 신호가 한 문장 안에 섞여 있어요. 결국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이란 좀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구조예요. 그러면 시진핑이 공짜로 도와줄까요? 외교에서 공짜는 없습니다. 반드시 청구서가 나옵니다. 시진핑 쪽도 계산이 있어요.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의 H200 수출 허용을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최첨단 칩이 아닌 H200을 풀어준 건 중국을 미국 AI 생태계 안에 가둬서 자체 칩 개발 속도를 늦추려는 의도다. 시진핑 입장에서는 미국의 선물이 오히려 족쇄로 보이는 거예요. 시진핑이 내밀 청구서가 뭔지 사실 시장은 이미 감을 잡고 있어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이번 회담 의제를 분류했는데 표면에 보이는 건 5B예요. 보잉, 쇠고기, 대두, 무역위원회, 투자위원회. 근데 진짜 승부는 3T에 있습니다. 대만, 관세, 그리고 기술. 이 기술 안에 반도체가 들어있어요. 시진핑의 청구서도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중국은 히토류라는 카드를 쥐고 있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작년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걸었을 때 미국 로키드 마틴의 F-35 생산 라인에서 부품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전투기 한 대에 들어가는 히토류가 400kg이 넘는데 수혈이 끊긴 겁니다. 전기차 모터도 반도체 장비 부품도 히토류 없이는 돌아가지 않아요. 전 세계 정제의 9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쥐고 있는 건 무기가 아니에요. 수도꼭지예요. 잠그면 미국 산업 전체의 물이 멈춥니다. 반대로 중국이 절실하게 원하는 게 있어요. ASML의 EUV 노광 장비입니다. 대당 가격이 수천억 원인데 네덜란드 ASML이 유일한 제조사예요. 시진핑은 이 장비를 사겠다고 수차례 시도했지만 매번 미국 주도 수출 규제에 막혔습니다. 중국에게 이 장비는 잠긴 문 뒤에 있는 열쇠예요.
여기서 글로벌 투자 리서치 업체 가브칼리서치의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 보고서에 한 문장이 있어요. 히토리와 ASML 노광 장비를 맞바꾸는 거래가 성사된다면 장기적으로 반도체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계산서에 내가 주문 안 한 메뉴가 적혀 있는 상황이에요. 트럼프는 이란 종전이라는 메뉴를 주문했는데 시진핑이 가져온 계산서에는 반도체 장비 규제 완화가 적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내 삼성전자, 내 SK하이닉스 이야기냐? 지금 삼성과 SK가 메모리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기술력도 있지만 중국 경쟁사가 장비를 못 구하기 때문이에요. 골드만삭스가 디램 공급 부족률을 4.9%로 잡았는데 이건 15년 만에 가장 심각한 수준이에요. 삼성과 SK의 성벽은 기술력만으로 쌓인 게 아닙니다. 미국의 수출 규제라는 해자가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경쟁사가 넘어올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이란 종전 대가로 그 해자를 내줄 수 있다. 이게 가브칼리서치의 경고 핵심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이건 진짜 딜레마예요. 히토류를 안 받으면 국방과 산업이 위기에 빠집니다. 반도체 장비를 풀어주면 중국 AI가 부상하고 동맹국인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입어요. 뭘 골라도 대가가 큽니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 이번 회담을 앞두고 시나리오 분석을 발표했어요. 유리한 결과 5가지, 불리한 결과 4가지를 분류했는데 불리한 결과 1번이 바로 이겁니다. 블랙엘이나 베라루빈 칩을 중국에 파는 것은 중대하고 치명적인 실수. 원문 표현이 A grave and consequential mistake예요. 물론 반대쪽 논리도 일리가 있어요. 미국이 히토류 없이 버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국방부터 전기차까지 히토류 의존도를 하루아침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막교환 논의 자체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원래 이 회담에서 빠져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빠진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 막판에 비행기에 탔습니다. 5월 12일 마케신이 기사를 냈어요. 제목이 트럼프 방중단에 엔비디아 젠슨 황만 빠졌다. 왜? 블룸버그 보도를 인용해서 황 CEO가 빠진 이유를 분석한 기사였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원래 방중단은 보잉 농업 차범 금융 CEO 중심으로 짜였거든요. 미국이 중국에 콩 사라, 비행기 사라, 금융시장 열어라 이런 전통적인 무역 딜을 밀 사람들이에요. AI와 반도체는 사안이 너무 민감해서 따로 가져가겠다는 게 당시 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반전이 생겼어요. 로이터와 SCMP가 동시에 보도했습니다. 젠슨 환기 알래스카 기착지에서 에어포스원에 탑승했다고. 엔비디아 대변인은 대통령 초청으로 참석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젠슨 황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해왔어요. 중국 시장에 500억 달러 규모의 기회가 있다. 연간 매출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예요. 시장에서는 중국 내 H200 잠재 수요가 100만 개를 넘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H200까지만 중국 수출이 허용된 상태인데 중국 내 실제 판매는 묶여 있어요. 그 위등급인 블랙엘과 베라루빈은 수출 자체가 금지입니다. 젠슨 황 입장에서는 이 문을 열고 싶은 거죠. 가브칼 테크놀로지스의 라일라 카와자 디렉터가 SCMP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중국이 H200의 제한적 수입을 허용하고 이를 시장 개방의 증거로 홍보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원의 분석이 나옵니다. 14나노와 7나노 장비에 대해 화홍과 HLMC의 비공식 면제 가능성이 제기된다. 핵심은 비공식이라는 단어예요. 공식 발표 없이 조용히 풀어주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조현주 연구원은 이 뒤가 더 무섭다고 했어요. 다음은 SMIC, 그 다음은 CXMT와 YMTC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댐에 작은 균열 하나가 생기면 물은 항상 그쪽으로 밀려들거든요. 비공식 면제 하나가 선례가 되면 선례는 확대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 많을 거예요. 엔비디아 수출 재개되면 HBM 출하 늘어나고 삼성 SK에도 좋은 거 아닌가? 단기적으로는 맞아요. H200 100만 개에 들어가는 HBM을 삼성과 SK가 공급하니까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림이 달라져요. 중국이 장비를 확보하고 자체 생산력을 키우면 HBM을 사주는 고객이 아니라 메모리를 같이 만드는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한국 반도체의 최대 호재였던 미중 갈등이 최대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회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길이 열려요. 하나는 삼성과 SK의 유리한 길, 하나는 불리한 길, 두 갈래를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 시나리오 A입니다. 회담이 농산물, 에너지, 이란 중재에서 상징적 성과를 내고 끝나는 겁니다. 반도체 수출 규제는 건드리지 못하고 현상 동결, 헤리티지 재단의 치명적 실수 경고가 트럼프의 발목을 잡은 거죠. 이 경우 디램 공급 부족 4.9%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중국 경쟁사는 장비를 못 구하니까 양산이 불가능하고 삼성과 SK의 가격 결정력이 계속 살아있는 구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규제가 유지되면 빅테크는 더 다급해집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SK하이닉스의 공장 건설비와 ASML 장비 구매 자금까지 되겠다고 줄을 선 게 바로 이 구조 때문이거든요.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이 줄은 더 길어져요. 삼성 SK의 협상력이 오히려 강해지는 겁니다. 증권가에서도 두 가지 각도로 보고 있어요. 현대차증권 여태경 연구원은 수비적으로 봤습니다. 회담이 동결만 돼도 한국 기업은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현상 유지 자체가 호재라는 거예요. 반면 한국투자증권 김대준 연구원은 공격적으로 봤어요. 엔비디아 매출이 대중 수출을 통해 오르면 반도체 투자 심리가 다시 개선될 수 있고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이다. H200 제한 판매만 열려도 한국에 불리하지 않다는 시각입니다. 여기에 이란 종전 합의까지 겹치면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이란 종전, 유가 하락, 미국 물가 안정, 연준 금리 인하, 기대 상승, 달러 약세, 원달러 환율 하락, 외국인 한국 매수 전환, 코스피 추가 상승, 반도체 규제 유지에 유가 하락까지 더해지면 코스피에는 이중 호재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강한 섹터는 반도체가 계속 중심이에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이 유지되니까요. 유가가 내리면 항공과 운송도 원가 부담이 줄어서 반등 여지가 생기고 이란 종전 기대 속에 조선과 방산도 재주목 대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규제 유지가 확인됐는데도 주가가 안 오르는 상황. 외국인이 이미 사거래일 동안 23조 원을 팔았잖아요. 시장에 규제 유지가 이미 반영돼 있을 수 있어요. 호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안 오르면 그건 차익 실현 가속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주가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때가 진짜 경계해야 할 순간이에요. 뉴스의 내용이 아니라 시장의 반응을 봐야 합니다. 두 번째 길, 시나리오 B입니다. 히토류와 반도체 장비의 맞교환이 성사되는 겁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풀고 미국이 14나노, 7나노 장비 접근을 비공식적으로 면제해주는 방식. 공동 성명에는 안 넣지만 실무적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원이 그린 확대 경로를 다시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면제 대상은 화홍과 HLMC, 중국 내 레거시 반도체 업체예요. 근데 이게 선례가 되면 다음은 SMIC, 그 다음은 CXMT와 YMTC로 확대돼요. 작년에 H200만 예외라고 했던 게 지금 벌써 추가 완화 논의로 번진 것처럼요. 가브칼리서치가 경고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중국 경쟁사의 생산력이 확대되면 지금의 디램 공급 부족이 해소되기 시작해요. 공급이 늘면 가격은 내려갑니다. 삼성과 SK가 누리고 있는 가격 프리미엄에 압력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한스비즈 보도를 보면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력이 확대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TSMC의 가격 결정력이 장기적으로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어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메모리 시장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시나리오의 매크로 체인을 따라가 보면요. 규제 완화, 반도체 가격 하락 기대, 미국 물가 하방 압력, 연준 금리 인하 가속. 여기까지만 보면 시장에 긍정적으로 보여요. 달러가 약해지고 유동성이 풀리는 그림이니까요. 근데 동시에 다른 일이 벌어져요. 삼성과 SK의 이익 전망이 하향 조정되면 외국인이 반도체를 더 팔 수 있습니다. 달러는 약해지는데 코스피에서 외국인 매도가 나오는 서로 엇갈리는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시나리오 B의 가장 혼란스러운 지점이에요.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연구원이 이 상황을 이렇게 봤어요.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탕트 분위기가 생기면 반도체는 숨을 고를 것, 다른 산업들이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반도체가 빠지면 자동차, 배터리, 소비자회가 반사이익을 얻는 구조예요. 코스피 전체가 빠지는 게 아니라 주도주가 교체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함정이 있어요. 규제 완화 뉴스에 겁먹고 삼성 SK를 팔았는데 실제로 장비가 도입되고 생산 라인이 올라가고 양산이 시작되기까지는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오늘의 뉴스에 반응해서 3년 뒤 위협을 지금 가격에 반영하면 단기 반등의 빈손이 될 수 있어요. 과거를 한번 보면요. 중국이 장비를 제한적으로 확보한 뒤에도 실제 수율을 올리고 양산 체제에 진입하는 데는 매번 예상보다 오래 걸렸어요. 즉각적인 위협이 아니라 중장기 구조 변화입니다. 공포에 팔지 말고 타임라인을 봐야 합니다. 회담 하루의 악수가 3년에서 5년 뒤 메모리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어요. 다만 3년 뒤라는 게 중요합니다. 내일 당장의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두 갈래 중 어떤 길이 오든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회담의 핵심으로 돌아갈게요. 결국 히토류 대 반도체 장비 맛 교환이 성사되느냐 안 되느냐. 이 한마디가 시나리오를 가르고 시나리오가 내 계좌를 가릅니다. 이걸 렌즈로 잡고 회담 결과를 판별하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해둘게요. 시나리오는 판단 도구지 예언이 아닙니다. 두 갈래 모두 이러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조건부 분석이에요. 숫자가 나온 뒤에 확인하고 움직이는 게 순서입니다. 확신부터 하고 행동하면 늘 늦어요. 먼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현금으로 매수해서 들고 계신 분, 시나리오 A가 확인되면 보유 유지, 시나리오 B가 확인되면 비중을 점검하되 3년에서 5년 타임라인을 감안해서 장기 보유 계획에 변화가 필요한지 따져보세요. 두 경우 모두 회담 결과 확인 전 추가 매수는 자제하는 게 안전합니다. 신용이나 레버리지로 잡고 계신 분은 시나리오와 무관하게 지금 당장 반대 매매 라인부터 확인하세요. 외국인이 사거래일간 23조 원을 팔았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문턱까지 올라왔습니다. 변동성이 극대화된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에서 레버리지는 실력이 아니라 운에 기대는 겁니다. 반도체 ITF를 적립식으로 하고 계신 분은 기존 적립 계획을 유지하세요. 회담 결과에 따른 당위 변동에 적립식이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3개월 뒤에 장비 면제 범위가 실제로 어디까지 확대됐는지 확인한 뒤 비중 재검토 시점을 잡으면 됩니다. 아직 안 들어가고 현금을 들고 계신 분, 회담 결과 확인 전에 급하게 들어가지 마세요. 시나리오 A가 확인되면 반도체 쪽 분할 진입을 검토할 수 있고 시나리오 B가 확인되면 비반도체 섹터부터 봐야 합니다. 자동차, 배터리, 소비재처럼 반도체 가격 하락에 반사이익을 받는 쪽이에요. 이제 회담 끝나고 바로 확인해야 할 숫자 4개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회담 공동성명에서 반도체와 히토류라는 단어가 동시에 등장하는지 여부, 두 단어가 같은 문장에 나오면 맞교환 논의가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엔비디아 H200의 중국 내 실제 판매 허용 발표 여부. 지금은 수출만 허용이고 판매는 묶여 있거든요. 판매까지 풀리면 규제 완화 1단계가 시작된 겁니다. 세 번째,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고 안착하는지 여부. 지금 장중 1,499.9원까지 찍었어요. 돌파 후 이틀 이상 1,500원 위에 머물면 외국인 매도가 가속되는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네 번째, 회담 직후 첫 거래일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순매수로 전환하는지 여부. 순매수 전환 규모가 1조 원을 넘으면 시장이 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해석했다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5월 14일과 15일에 회담이 진행되고 15일 또는 16일에 공동성명과 기자회견이 나옵니다. 한국 증시가 이 결과를 처음 반영하는 날은 5월 16일 금요일이에요. 그날이 첫 번째 확인 시점입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네이버에 미중 정상회담 공동성명 검색하시고 기사 본문에서 반도체와 히토류가 같이 나오는지 보세요. 환율은 investing.com에서 원달러 치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미 23조를 팔았고 환율은 이미 1,500원 문턱입니다. 회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결과가 나온 뒤에 대응하려면 지금 기준을 세워둬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베이징 회담은 콩 팔고 비행기 파는 자리가 아닙니다. 젠슨 황기 막판에 에어포스원에 탄 순간 이 회담은 한국 반도체의 가격 결정력 천장을 결정하는 자리가 됐어요.
앞으로 뉴스에서 히토류와 반도체 장비가 같은 문장에 나오면 그때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차트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 두 단어가 함께 움직이는 순간이 시장의 변곡점이 됩니다. 그 습관 하나가 판단의 속도를 바꿔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점검해 볼 게 있어요. 내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산 근거가 미중 갈등 덕에 한국 반도체가 독점한다였다면 이 회담이 바로 그 전제를 흔들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점검 시점이에요. 반면에 내가 산 근거가 AI 수요 자체의 구조적 성장이었다면 회담 결과와 무관하게 보유 논리는 유지됩니다. 다만 가격 하락 압력 가능성은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수요가 아무리 커도 공급이 늘면 가격은 눌리니까요. 결국 내 계좌를 가르는 건 한국 기업의 기술력이 아닐 수 있어요. 베이징 회담장에서 두 사람이 어떤 조건으로 악수하느냐. 그게 코스피 절반의 방향을 정할 수도 있다는 게 솔직히 좀 씁쓸한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회담이 삼성 SK의 호재라고 보시나요? 악재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확신이 아니라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게 투자입니다. 그리고 이번 회담에서 숨은 변수가 하나 더 있어요. 위안화가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는데 이게 한국 수출 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다음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알고 싶은 종목이나 경제 이슈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까지, 경제적 자유까지 같이 가보겠습니다.